죄송합니다. 전화가 오는 바람에 좀 끊겼어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집단에서 알고자 하는 여기 평균하고 분산이 어떤 분포를 따르더라도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는 여기 뮤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 가능한 게 여기 분산 쪽인데 더욱 수월한 거는 이제 요 뮤가 사실상 더 수월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은 오늘 평균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더라도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요런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 여기 모집단에 있는 거에 분포가 예를 들어 그 이항 분포가 됐든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균등 분포가 됐든 포화성 분포가 됐든 지수 분포가 됐든 간에 요 모집단에서 뽑은 요 표본 평균의 평균 있죠? 요 평균들은 쭉 해나가면은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얘를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요 표본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얘의 평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거는 여러분들 페이지 191페이지부터 살펴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91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보시면요. 정리 5-1이 있고요. 5-2가 있고 5-3이 있는데 요 두 번째 것 빼고는 다 대동소이한 말입니다. 자, 첫 번째 5-1은 유한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할 때, 그리고 5-2는 유한 모집단에서 비복원, 5-3은 무한 집단에서 비복원인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복원하고 비복원이 차이가 뭐라고 했나요? 차이가 독립이냐 종속이냐 요거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지 못하신다면은 제가 예전에 독립과 관련돼서 따로 추가 그 강의도 했었죠. 그쵸? 제가 깜빡 빼먹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 파트인데 그게 몇 쪽이냐? 아이고 저 찾아봐야 돼. 페이지 확률 부분에 있는데요. 잠시만요. 페이지 페이지 84페이지네요. 여기 보시면은 복원을 하느냐 비복원을 하냐에 따라서 독립이냐 종속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답은 뭡니까? 여러분들 복원일 때는 독립이고 비복원일 때는 종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한대로 가게 되면요 비복원이 그때 복원처럼 된다고도 했죠. 그쵸? 그러니까 유한에서 비복원이 종속인 이유는 점차 없어지는 게 남은 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굉장히 많은 무한 집단이에요. 그럼 뭐 하나 뺀다고 해도 어차피 여기는 무한 집단인 겁니다. 그러면은 남은 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한 비복원도 결과적으로는 독립사건을 따지는 모집단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만 말하면요. 정리 5-1과 5-3은 똑같은 문제고요. 5-2만 종속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독립이냐 종속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표본 평균의 분포가 달라지게 돼요. 표본 평균의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표본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하는 기호로 종종 놓게 됩니다. X바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표는 평균하고 분산이 있겠죠. 그래야 평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분산이 어느 정도 퍼진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잖아요. 그쵸? 물론 뭐 지수분포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다른 형태를 띠지만 대부분의 이항분포라거나 뽀화성분포라거나 하는 그림들은 전반적으로 다 대칭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포들이거든요.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요 평균하고 분산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시는 것 중 하나가 표본 평균하고 표본 평균하고요. 표본 분산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 요렇게를 가끔 말로 헷갈릴 소지가 많아요. 저도 가끔씩 말할 때마다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표본 평균하고 표본 분산은 딱 하나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뭘 의미하겠어요? 표본이 여러 가지일 때, 여러 개일 때 그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페이지 191페이지에 모집단 1, 2, 3, 4의 확률 분포표라고 해서 요렇게 모집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모집단이 1, 2, 3, 4라고 하는 공 4개가 들었다라고 합시다. 모집단이요. 그럼 여러분들 그 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정이겠어요? 여기서 하나를 뺀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2개를 뺀다거나, 그쵸? 하나 아니면 2개를 뺀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3개를 뺀다거나 하는 거겠죠. 그쵸? 4개를 전체 다 빼면은 뭐겠어요? 요거는 그냥 전수조사가 되겠죠. 전수조사. 나머지 요 세 놈들만 우리가 표본조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여기 요렇게 하나를 뽑은 케이스를 우리가 n은 1이라고 하고요. 요건 n은 2. 얘는 n은 3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요 n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본 크기가 되겠죠. 한 표본에 몇 개나 뽑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설문조사할 때 표본 크기가 500명이다 그러면은 요 안에 500명을 뽑게 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요 n은 1일 때 요 모집단의 표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1, 2, 3, 4라고 하는 놈이고요. 여기서 각각의 표본을 n은 1일 경우를 뽑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 한 개씩 뽑으니까 1, 2, 3, 4 중 하나씩 나오겠죠. 그쵸? 그랬을 때 요 px는 정확히는 x는 x일 때 요 각각이 x죠. x는 1일 때, x는 2일 때, x는 3일 때, x는 4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4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요거 평균 기대값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뮤는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그쵸? 그럼 이거 총합을 하면은 우리가 2분의 5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1, 2, 3, 4니까요.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죠. 2하고 3 사이에 있는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눈치빠 하신 분들은 이게 중앙값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뮤가 각각 한 개를 뽑았을 때 평균이 2분의 5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1짜리 하나, 2짜리 하나, 3짜리 하나, 4짜리 하나인 총 4개를 뽑게 된 케이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평균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인 확률을 갖는 놈이고요. 물론 뭐 요거 평균은 요거 그 기대값이겠죠. 각각 곱한 거겠죠. 그쵸?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평균이 우리가 2분의 5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분산은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은 페이지 192페이지에 4분의 5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n은 2라고 했을 때 n은 2는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2개씩 뽑는 케이스입니다. 2개씩 뽑는 케이스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순서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x1, x2라고 할게요. 첫 번째 뽑은 놈을 x1, 두 번째 뽑은 놈을 x2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의 평균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x1과 x2 각각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요 케이스입니다. 요 케이스. 유한의 복원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뽑은 놈이 1이고 두 번째 뽑은 놈도 1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 1일 때 2가 되고 1, 3, 1, 4. 그쵸? 요게 x1이 1인 케이스고요. 우선. 그리고 2일 때는 똑같이 1, 2, 3, 4.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책이랑 똑같이 하려면은 3일 때 1, 2, 3, 4. 4일 때 1, 2, 3, 4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각각의 x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 표본 평균. 한마디로 요 두 개를 뽑았을 때 요 표본이 나왔을 때의 평균입니다. 그럼 얘는 1이겠죠. 그쵸? 1. 그리고 얘는 1.5. 2, 2.5. 그리고 얘도 1.5, 2, 2.5, 3. 얘는 2, 2.5, 3, 3.5. 얘는 2.5, 3, 3.5,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회 한번 딱 표본을 뽑았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케이스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총 16가지 경우의 수 주분에 여러분들은 딱 요 케이스 하나를 표본으로 뽑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 설문조사를 여러분들이 했을 때 500명을 뽑았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500명에 대한 조합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쵸? 그 중에 이렇게 하나 뽑은 경우가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출구조사 그 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명이 또 엄청나게 많은 경우로 뽑힐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딱 한 케이스의 표본 평균을 계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 근데 예를 들어 이거를 굉장히 많은 조합으로 해나가다 보면은 얘가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x바의 이제 기대값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 1부터 해서 4까지 해서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하게 되면은 1은 여러분들 전체 16개 중에 하나죠. 그쵸? 16분의 1. 그쵸? 여러분들 요 위 케이스 보면은 요 각각의 1, 2, 3, 4가 여기 나오는 예를 들어 요 하나인 경우는 얘 각각이 x바죠. 그쵸? 요게 다 x바잖아요. x바. 그쵸? 하나만 뽑았으니까 얘 각각이 x바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곱했으니까 전체 x바의 평균이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아까 표기를 빼먹었네요. 이 x바 한마디로 x바의 기대값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이 아닙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 한마디로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1이 16개 중에 하나 나왔고요. 더하기 1.5는 16개 중에 하나, 2개 나왔네요. 그쵸? 16분의 2. 더하기 2는 하나, 둘, 3개 나왔네요. 16분의 3. 이렇게 쭉 곱하면은 얘가 이제
이 X바가 되겠죠. 그쵸? X바들의 기대값 평균. 그렇다면 얘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른쪽 잘못 봤어요. 2분의 5가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을 쭉 하시면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4 곱하기 16분의 1까지 쭉쭉쭉 계산하면요. 마찬가지로 얘의 분산은 우리가 8분의 5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 제가 좀 잘못 표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얘도 베리언스 X바죠. 한마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n은 1일 때와 n은 1일 때 이 X바는 2분의 5 베리언스 X바는 뭐가 나왔습니까? 베리언스 X바는 4분의 5가 나왔죠. 그쵸? 그 다음 n은 2일 때 이 X바는 뭡니까? 2분의 5가 나오고 베리언스 X바는 8분의 5가 나왔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쭉 해보면은 어차피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건 여러분들 한번 1, 2, 3 케이스를 해봐서 알아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n은 1이든 간에 2든 간에 모두 다 표본 평균의 기대값, 한마디로 표본 평균의 평균은 2분의 5로 같습니다. 2분의 5로 같아요. 자, 근데 베리언스 X바는 어떻게 되나요? 요것보다 어떻게 돼요? 2분의 1배가 증가하게 되네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 아까 요렇게 하나씩 뽑았을 때 그러면 요거 전체 모집단의 1, 2, 3, 4죠. 그쵸? 그럼 요거에 우리가 사실은 베리언스 X 바를 했지만 사실은 요거는 요놈하고도 같겠죠. 그쵸? 어차피 하나씩 했으니까. 그쵸? 그럼 얘가 결국 뭔가요? 얘가 시그마 스퀘어가 되죠. 제가 아까 미리 답을 말을 해가지고 요 로직 관계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구한 거는 X바의 베리언스를 구했지만 n은 1일 때라고 하는 거는 하나씩 그냥 전체를 했을 때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각각의 그 하나씩 했을 때는 요 평균의 분산이 그냥 x의 분산이고 요게 시그마 스퀘어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심플해집니다. n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 x반은 무조건 뭡니까? 뮤를 따르게 되겠죠. 왜냐면은 마찬가지로 얘가 시그마 스퀘어 하나짜리 시그마 스퀘어 하면은 이 x반은 얘가 뮤가 되겠죠. 그쵸? 제가 표기를 아까 조금 헷갈리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x반은 그냥 이 x랑 똑같고요. 요거를 그냥 우리가 뮤라고 표기를 하게 된다면은 하나짜리는 이제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1, 2, 3, 4의 평균은 1 더하기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4로 나눌 거잖아요. 그쵸? 그게 2.5가 되겠고 요 1, 2, 3, 4의 베리언스는 우리가 4분의 5가 나올 거잖아요. 똑같이 요런 식으로 계산해봤자. 그쵸?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x반은 뮤가 나오고 베리언스 x반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걸까요? 요게 뮤고 요게 이제 시그마 스퀘어라는 게 결론이 났으니까. 그쵸? 2분의 시그마 스퀘어죠? 한마디로 요 2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n에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베리언스 x반은 n분의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게 됩니다. n분의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게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뮤하고 n분의 시그마 스퀘어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 중심극한 정리는 어떤 거였어요? 중심극한 정리는 여러분들 쭉 올라가게 되면은 요런 놈을 따른다라고 했죠. 그쵸? 아래 다시 써보면은 요렇게 따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집단이 어떤 걸 따른다 하더라도 표본 평균의 분포는
뮤하고 n분의 시그마를 가지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정규 분포를 따르나?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거 두 개까지 한 거로는. 왜냐면은 평균하고 분산만 했지 우리가 분포 자체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지수 분포를 따르는지 뭘 따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딱 하나 n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굉장히 크다면은 우리가 요게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분산을 이렇게 가지는 하나의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심극한 정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남은 거는 여기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더라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요 1, 2, 3, 4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인가요? 뮤하고 시그마를. 요거는 사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똑같으니까 요거는 균등 분포를 따르는 놈이겠죠? 균등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하고 분산은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는 우리가 하나의 모집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 n은 1인 케이스가 모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전체를 다 합치면요. 뭐 요것도 전수겠지. 4개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모집단이 균등 분포를 따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요게 어떤 분포를 따르냐에 따라서 만약에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은 요게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아니겠죠. 그쵸? 근데 어떤 분포를 따르더라도 요 각각의 x가 어떤 분포를 따르더라도 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게 중심극한 정리 CLT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전제가 뭐다? n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면은. 한마디로 지금 n은 1이나 2인 경우에는 이거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페이지 199페이지를 보시면요. 만약에 주사위의 경우라고 봅시다. 주사위의 확률 변수는 어떻게 되나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주사위 눈으로 잡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x라고 하는 거에 확률 변수를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고 하고요. 얘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 건가요? 주사위니까. 모두 다 6분의 1인 확률이 6분의 1인 균등 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림만 보시면 돼요. 19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하나인 경우는 모두 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모두 다 6분의 1에 따르는 균등 분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를 보면은 n은 2인 경우 똑같이 여러분들 조합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n은 2인 경우는 우리가 주사위를 2번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던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1, 1, 1, 2, 1, 3, 1, 4, 1, 5, 1, 6 그리고 2, 1, 2, 2 이렇게 쭉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x바가 여기 1, 1.5, 2, 2.5 그리고 3, 3.5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이 다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럼 요거를 쭉 분포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1, 1.5, 2, 2.5 쭉쭉쭉쭉쭉 해서 몇 가지 있을까요? 마지막에 66이 가장 크겠죠. 6까지 있겠죠. 그쵸? 근데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요건 0.5 크기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랬을 때 개수가 몇 개느냐라고 하는 걸 요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3.5가 가장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n이 3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 요 눈금이
더 많아지겠죠. 눈금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건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n이 굉장히 커지면은 이 눈금도 굉장히 무한대로 눈금화가 되고 요게 요런 식으로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쵸? 한마디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운 뭐하고 비슷해지는 겁니까? 정규 분포하고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균등 분포가 아니고 다른 분포를 따른다 하더라도 n은 2가 되고 n은 3이 되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 나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평균에 표본 평균이 많이 몰리게 된다. 그리고 그 각각의 분산이 펼쳐지는데 그거는 n분의 시그마 스퀘어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n은 1일 때 예를 들어 어떤 x가 이런 유니폼을 갖든 아니면은 이런 분포를 갖든 아니면 이런 분포를 갖든 whatever 어떤 거든 간에 요 n이 2가 되면은 요 놈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연속 분포로 그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건 모두 다 x바입니다. 확률 변수는 x바예요. x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요 그림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얘라고 얘기했지만 요거는 표본 평균을 구할 때 얘기고 요 표본 평균 자체가 이제는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고자 하는 바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아까 결과적으로 x바의 확률 변수는 1, 1.5, 2, 2.5 이런 식으로 해서 6까지 나오는 거고요. 요 n은 3일 때는 더 많아지겠죠. 눈금이 더 많아질 거니까 1, 1.33, 1.67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n은 2가 페이지 200페이지고요. n은 3이 페이지 201페이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 요게 어떤 분포를 따르더라도 n이 굉장히 커지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가 평균이 x바고 요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스퀘어 죄송합니다. 표본 평균이 아유씨 죄송해요 욕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뮤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스퀘어인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 라고 하는 게 중심극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거는 x바가 n뮤하고 n분의 시그마 스퀘어를 따른다 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x바를 통해서 우리가 뮤가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분포를 가지고 사실은 많은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뭘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게 여러분들 이제 여기 말했던 첫 번째가 중심극한 정리고요. 중심극한 정리고 이제 두 번째가 모평균의 추정이 됩니다. 추정. 자, 그렇다면은 모평균이 요 x바를 구했을 때 어디에 위치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 케이스에서 보면요. 우리가 실제 x바 하나만 띡 우리가 표본으로 구하게 되면은
요 값은 사실은 여기 전체 여기 중에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그쵸? 평균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왼쪽에 위치하잖아요. x바라고 하는 게. 그쵸? 여기 뮤라고 하는 거는 사실 x바가 더 정확한 용어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요 그림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게 계속 가요. 끝까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x바라고 하는 놈의 분포를 찾은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x바, 표본 평균의 기대값 x바바라고 하는 게 뮤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했죠. 그쵸?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실제 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을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x바만으로는요. x바만으로는. 왜 x바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구한 거에서는. 그쵸? 요 각각이 다 x바니까. 여기 하나의 눈금이 다 x바가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x바바라고 하는 놈, 한마디로 뮤라고 하는 놈의 그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뮤라고 하는 놈의. 자, 그렇다면 x바가 요렇게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죠. 어떤 극과 극의 정도의 사이에 뮤가 존재할 거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예측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x바라고 하는 놈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은 이 범위 내에서 어딘가에 뮤가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몇 퍼센트 정도다라고 하는 거를.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정규 분포 구할 때 여기가 뮤라고 했을 때 요거 퍼진 정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시그마만큼 움직인다라고 했었죠. 그쵸? 자, 그럼 한마디로 지금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표준 정규 분포, 그쵸? 요 G화를 시키는 거 있죠? 요거 저번에 했죠? 요게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였죠, 그쵸? 요거를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분포는 지금 뮤의 루트 뮤의 n분의 시그마 스퀘어니까요. 얘는 한마디로 시그마가 얘가 되고 뮤는 그대로 뮤인 놈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g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 마이너스 뮤가 되겠죠, 그쵸? 근데 구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는 우리가 x바죠, 지금. 그쵸? 여기가 x바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정규화를 한 놈, 그쵸? 정규화를 한 값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뮤 자리 그대로 갔을 땐 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바였다 라고 한다면은 얘가 어느 좌표에 찍힐까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딘가 여기에 찍히게 되겠죠. 그쵸? 그럼 요 x바가 우리가 g값으로 변환이 됐겠죠. 그쵸? 그럼 요 g는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뮤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 뮤의 범위를 어느 정도 바깥쪽으로 한번 확대해보고 싶은 거예요. 확대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x바라고 하는 거 있죠? 요 x바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요거 어떻게 정리 가능할까요? 두 개가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x바로 정리해 볼까요? x바로 정리하면은 x바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넘어가면은 g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쵸? 그리고 뮤 넘어가게 되면은 뮤 플러스 g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뮤로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쵸? 뮤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뮤가 넘어가면은 x바 마이너스 루트
g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저번에도 뭐예요? 실습까지도 나왔었지만 우리가 요 중간을 경계로 해서 양쪽 모두 다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가 사실은 여기에 얼마나 근접했느냐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이쪽으로 떨어져도 안 좋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쪽으로 떨어져도 안 좋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우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형식으로 되겠죠. 이쪽으로 플러스면은 이쪽으로 마이너스 간 만큼 이렇게 대칭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한마디로 지금 얘는 정리하면은 뮤의 플러스 마이너스 g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x 바의 플러스 마이너스 g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 경우를 우리가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검정에 쓰는 파트고요. 요 놈은 우리가 추정에 쓰는 파트입니다. 한마디로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다니까 우리가 뮤를 알아야겠죠. 그쵸? 한마디로 뮤는 플러스 마이너스 d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어딘가 사이에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경우는 x바가 실제 모집단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g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요거는 검정이고 요거는 추정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모평균은 알고자 하는 바죠. 알고자 하는 바. 한마디로 뮤라고 하는 모집단의 어떤 특징은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고요. 어떤 모집단의 특성을 알았을 때 실제 요 표본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느냐, 적합하냐라는 거 볼 때는 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겁니까? 요거 두 개는 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뮤로 정리하느냐 x바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어가 달라지고 그 용어가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뮤냐 x바냐 이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여러분들 사실 추정 문제하고 검정 문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요 형태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요 형태의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그림을 빼오긴 했지만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은 뮤가 중간에 있고 플러스 g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g 루트 n분의 시그마 인 형태의 그림으로 x바를 x바의 위치를 검정하느냐 한마디로 x바가 뮤랑 얼마나 근처에 있느냐 뮤를 기준으로 모집단의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이 얼마나 근처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는 검정 문제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얘처럼 우리가 구한 x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g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g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어딘가에 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추정 문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 지금 시그마하고 요 x바가 모두 다 동일한 그러니까 요 x바하고 뮤가 동일하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뮤하고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바바입니다. x바바예요. 얘는 x바바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표본은 하나만 구하잖아요. 하나만.
그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g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을 때 실제 뮤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구하는 거는 추정 문제고 실제 뮤를 기준으로 해서 x바가 어디쯤에 있느냐라고 보는 거는 검정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차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용어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실은 추정을 더 중요시 볼까요? 검정을 더 중요시 보게 될까요? 우리는 사실은 검정을 더 중요시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구한 표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요거를 구해서 얼마나 더 정확한지를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오차율 같은 거를 계산을 할 때는 요 그림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요 x바가 얼마나 더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뮤가 x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낼 수가 있겠죠. 뮤가 x바가 아니다. 한마디로 내가 구한 표본 하나짜리가 한 개가 실제 모집단의 특성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의 값을 갖는 경우, 요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수치로 어떤 수치로 판별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검정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 뮤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더 멀리 떨어져 있겠느냐라고 보는 거는 사실 우리는 x 바만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뮤가 예를 들어 여기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요건 그러면은 뮤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지금 이해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우리가 예제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두 개째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했는데 3 검정까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중심극한 정리, 모평균의 추정, 그리고 표본 평균의 검정입니다. 표본 평균의 검정이에요. 차이점을 요건 아시겠죠? 요건 표본 평균의 검정이고 얘는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표본을 구했을 때 표본 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의 평균이 65kg이래요. 표본 평균이. n은 예를 들어 30이라고 합시다. 아까 중심극한 정리에서 n이 굉장히 클 때라고 했죠. 그거는 보통 30 이상입니다. 중심극한 정리에서 n이 굉장히 크다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n이 30개가 넘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들 전통 통계학에서는요. 한마디로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또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수치적으로는 한 30개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게 전통 통계학입니다. 사실 이게 좀 요새는 작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긴 있는데요. 30개가 가면 갈수록 일반적으로 다 중심극한 정리에 따른다. 한마디로 정규 분포 형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CLT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표본 크기 30개짜리 하나를 뽑았다고 하죠. 한 개. 그게 65kg이래요. 그럼 요게 X바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어떤 분산을 구했을 때 우리가 한 4라고 하죠. 분산이 4. 그러면은 요거의 그림은 어떻게 되나요? X바에 여기가 아까 어떻게 커진다 그랬죠? 4g. 왜냐면은 요게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면은 g의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 집값에 따라서 요 값이 점차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모평균은 예를 들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다. 뮤라고 하는 거는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걸 보는 거는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예요. 추정. 자, 근데 우리가 요 표본 평균은 65kg이라고 요 표본을 구하게 됐는데 실제 우리가 모평균은 70kg이어야지만 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평균이 70kg라는 걸 아는데 굳이 우리가 이 표본을 뽑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진짜 전수의 어떤 수치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치라고 설정을 하고 통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65kg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설 계단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이라고 하죠. 하중. 그 하중의 이상치가 70kg이다 라고 하는 거는 모평균, 한마디로 우리가 만들 모든 가설 계단이 다 평균이 적어도 70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 모집단이라는 거는 모평균 또는 모집단의 분산 이런 거는 사실은 전수조사했을 때의 값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뭐다? 이상치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치라고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구한 65kg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모평균이 70이래요. 70kg이고 시그마도 이제 얘가 그게 있는 겁니다. 이상치의 그 표준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70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지로 이렇게 커지고 작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한 요 표본이 얼마나 70kg에 근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5kg면 대충 여기 있겠죠? 그쵸? 65kg. 그럼 얘가 얼마나 근처에 있을까 하는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아까 그럼 요 문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표본 평균의 검정 문제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요거 65kg 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 어떤 70kg짜리 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모평균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요 70kg이 대충 X바에서 어느 정도 벌어졌느냐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생각하는 구조상으로는 요게 훨씬 더 적합한 모형이라는 거죠. 적합한 모형. 한마디로 뮤가 예를 들어 72kg이 되면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사실 요 이상치는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고정이 되어 있고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직관적으로 도 좋다는 거지. 요거를 어딘가에 요 X바에 어딘가에 고정을 시켜놓고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한마디로 요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뭡니까? 기준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표본 평균을 검정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바를 중간에 기준으로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는 모평균이 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고요. 뮤를 그러니까 모평균을 여기에 고정을 시켜서 구한 표본 평균, 그러니까 표본 한 개의 평균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는 거는 표본 평균의 검정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쉽겠죠. 65가 여기 있고 60kg이 여기 있고. 왜냐면 우리가 표본을 하나 구해서 65kg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 표본을 그러면 60kg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랬으면은 요 70kg에 65하고 60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여기 70kg을 고정 두고 65인 놈하고 60놈인 놈하고
요 놈을 왔다 갔다 그 정규 분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뮤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계산하는 거는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직관적으로 표본 평균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요 형태로 하는 거고요.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을 중앙에 두고 왔다 갔다, 뮤를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바로 요 파트겠죠. 요 슬라이드. 결과적으로 요 G값의 정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X바로 정리할 수 있고 X바로 정리할 수 있고 뮤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X바로 정리하게 되면은 표본 평균의 검정 문제고요. 만약에 뮤로 정리하게 되면 얘는 모평균의 추정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평균의 추정하고 표본평균의 검정이라는 얘기를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풀어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페이지 232페이지를 보시면은 모평균의 추정 문제가 나옵니다. 모평균의 추정 문제요. 자, 그랬을 때 여기 결과적으로 모평균의 추정은 아까 뮤는 x 바의 플러스 마이너스 g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페이지 272페이지를 보시면은 모평균의 검정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모평균의 검정. 근데 이건 정확히는 사실 표본평균이 얼마나 적합한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으로는요. 자, 그렇다면은 요 각각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x바는 뮤 플러스 마이너스 g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쵸? 자, 그러면은 각각의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운 문제를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자, 페이지 23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그렇다면은 예제 6-7이 있어요.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누의 무게가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가 4g이고요. 4g이고 정확히는 원래 분산에는 그람 표시를 단위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요. 정확히는 표준 편차에 요 기호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사실 책으로 보면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 25개의 비누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한마디로 25개의 비누 임의 추출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표본으로 뽑은 게 몇 개다? 25개짜리다. 한마디로 n은 25란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무게의 평균값 x바, 얘 하나의 x바는 97g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게 아까 예를 들어 여기 쭉 보시면은 n은 2개 뽑았을 때 모든 조합 있죠, 그쵸? 마찬가지로 n은
n은 25를 뽑았을 때 모집단에 있는 거에 25개의 모든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무지하게 많겠죠. 그쵸? 그 중에 하나만 뽑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한 케이스만 그 조합 중에 한 케이스를 뽑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n이 굉장히 많으면은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띈다라고 했죠. 그쵸? 사실 25개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문제 편의상 정규 분포 CLT를 따른다라고 합시다. CLT를 따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요 X바 97g이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G의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는 97g의 플러스 마이너스 G의 루트 n, 한마디로 아까 루트 4의 시그마, 죄송합니다. 루트 n, 루트 25의 4가 되겠죠. 그쵸? 그럼 결정하는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범위를 결정하는 거는 요 G 값이 되겠죠. 그럼 요 G값은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사실 90%, 95%, 99% 신뢰 수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90% 신뢰 수준이면 어떤 거겠어요? 여기 넓이가 90%가 돼야 되는 거고요. 95%는 여기 넓이가 95. 한마디로 G값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쵸? 90%의 집값하고 95%의 집값하고 99%의 집값하고 당연히 요 99%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한마디로 양쪽 극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요 어딘가에 뮤가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문제를 사실 푼 거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자, 뮤가 모집단이 100g이래요. 100g. 한마디로 모집단이 100g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요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누의 무게가 뭐란 얘기입니까? 100g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상치예요. 이상치. 실제 실무에서 얘기하는 요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요. 100g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00g이고 얘의 그 분산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구한 시그마 스퀘어 4g을 따른다라고 하죠. 따른다라고. 4g 정확히 아닙니다. 시그마 스퀘어는 4를 따른다라고 하죠. 그쵸? 죄송합니다. 요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네요. 2. 그쵸? 요걸 따른다라고 합시다. 그럼 요 모집단의 시그마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사실은 표본을 통해서 안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른다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선은요. 제가 뒷부분에 각각의 가정에 따라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요거는 실제고 실제 목표치, 이상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100g에 따라서 100g 그리고 왔다 갔다 시그마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쵸? G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G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랬을 때 요 목표치가 결정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과연 요 표본이 우리가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놈이냐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놈이냐를 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책에는 모평균의 검정이라고 우리가 용어는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표본 평균을 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표본이 제대로 됐는지를. 자, 그러면은 97g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쵸? X바. 그쵸?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표본 평균, 한마디로 모평균의 검정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
100g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사실은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를 추정을 할 때 결과적으로 요 넓이 아니면은 요 넓이로 얼마나 적합한지를 추정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 넓이가 크다. 요 넓이가 작다라고 해보죠. 그쵸? 작으면은 요게 점점 왼쪽에 있는 거고요. 크면은 점차 이쪽에 있는 거겠죠? 그쵸? 한마디로 표본 평균은 요 뮤에 가깝다,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요게 크면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요렇게 점차 중앙 쪽으로 몰리는 거니까 얘는 모평균을 따르는 표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얘가 작다라고 한다면은 모평균을 따르지 않을 표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 아까 그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여기 플러스 3 간 거고 1루 마이너스 3 간 거죠. 그쵸? 요 형태는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시그마가 같기 때문에.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요,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요 100g이 점차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뭡니까? 요 표현 평균은 틀렸다, 모집단 평균하고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색깔을 조금 헷갈리게 썼네요. 아까 바깥쪽 부분을 연두색으로 표기했고 안쪽을 파란색으로 표기했으니까 똑같이 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작다. 자, 마찬가지가 아니죠. 자, 여기가 점차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죄송합니다. 마찬가지 맞죠? 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떤 겁니까? 이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쵸?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도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같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고요. 만약에 요게 점차 이쪽으로 가가지고 넓어진다 라고 한다면은 100g이 넓어진다고 한다면은 얘는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요 놈을 고정시켜 놓고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예를 들어 x바가 98일 때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x바가 102일 때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요거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100g을 고정해 두고 x바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구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경우는 요거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요 각각에 대한 요 정규 분포를 다 구해서 요 하나하나를 다 구해야 되잖아요. 넓이를.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요 정규 분포는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 넓이만 구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평균의 검점하는 표본 평균이 얼마나 올바르느냐라는 거를 구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뮤를 중간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 한마디로 요렇게 뮤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케이스로 하고요. 모평균의 추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x 바를 중간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거는
g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뮤라고 하는 뭐요? CLT의 정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요 모평균을 추정하고 검정하는 문제가 그 도출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 하더라도 n이 많아지면 한마디로 표본 크기를 많이 추출을 해두면은 모두 다 정규 분포로 그 모평균이 근사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본의 평균이 모평균으로 근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분포만 안다고 하면은 웬만한 표본 조사의 문제는 거의 다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규 분포를 좀 반드시 알아두시고 정규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죠. g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루요. 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고 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n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 n분의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나오게 되고요. 한마디로 얘가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의 분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표본 평균의 분포예요. 한마디로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표본이라고 했을 때 얘의 x바 평균 그리고 얘의 분산을 우리가 표본 분산이라고 하죠. 분산은 보통 s 스퀘어로 씁니다. 여러분들 1단원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하고서 뺀 거요. s 스퀘어. 요게 표본의 분포고요. 이 표본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를지 뭘 따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표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표본 평균을 굉장히 여러 개로 뽑게 돼서 x바가 쭉 늘어나게 되면은 요 x바라고 하는 확률 변수 놈은 뮤하고 n분의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는 우리가 하나의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g로 정규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얘로 정리하느냐 얘로 정리하냐에 따라서 모평균을 추정한다거나 아니면 표본 평균이 얼마나 적합한지 모평균을 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그 단어 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요 뒷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드릴 깜짝 문제는 뭐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 한마디로 기대값, 표본 평균의 분산. 요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나름의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요 놈에 있어서 요 놈이 표본 평균의 분포인데 한마디로 요게 1번 문제, 요게 2번 문제, 3번 문제의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 어떤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을 풀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
표본의 평균의 분포에서 중심극한 정리는 n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전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요게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포를 따르냐는 거는요. 분포의 이름하고 모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파라미터가요. 이 모수는 여러분들 저번에 위치 모수 그리고 형태 모수 이런 거 배우셨죠? 그쵸? 그것까지 모두 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윗부분에 계속 정규 분포 얘기하면서 모수 다 표현했죠? 그쵸? 그거를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들으면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왜냐면 표본하고 표본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분포하고 말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대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나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배우시면요, 이제 뒷부분에 그 추정 검정까지 거의 다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추정 검정이 몇 쪽까지냐? 309쪽까지 거의 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결과적으로 아까 요 정규 분포에 따라서 요거 검정하는 문제가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번 파트 죄송하지만 한 2번 정도씩은 꼭 들어주세요. 그러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꼭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뒷부분이 다 이해가 안 되십니다. 아시겠죠? 물론 뒷부분 문제 풀면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꼭 여러분들 표본하고 표본 평균, 그러니까 표본의 분포와 표본 평균의 분포 요거를 꼭 차이를 알아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맨 처음 말씀드린 중심극한 정리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에서부터 뭐하고 뭐가 나온다? 뭐하고 뭐가 나온다고 했죠? 아까 모평균의 추정하고 모평균의 검정. 사실상 표본평균을 검정하는 거지만 말로는 모평균을 검정한다고 하고 표본평균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혼자 얘기하느라 이게 너무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강의가 진행됐는데 꼭 질의응답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모르시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